여러분, 만신창이 나라 살림이라 퍼주기 이제 끝이라. 참 듣는 말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죠. 나라 살림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것도 웃기지만 퍼주기 이제 끝낸다는 말도 참 웃기는 말입니다.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썼나 하면요, 2023년 본예산 상승률을 보면 5.2% 상승했습니다. 5.2%. 5.2% 상승은요,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뭐 7%, 8% 상승시킨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약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약과다. 아주 최소만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5.2%라는 숫자 자체도 퍼주기 이제 끝 하면서 제가 물음표를 달은 게 물어보는 거예요. 5.2% 올린 게 적게 올린 거냐, 퍼주기가 이제 끝나는 거냐. 뭐 제가 봐서는 끝나는 거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. 분명한 것은요, 확장 재정이 긴축 재정, 다시 말해서 돈 퍼주기 엄청 하다가 좀 덜 퍼준다, 뭐 이 정도로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5.2%가 얼마나 줄인 수치인지 한번 볼까요? 여러분 보세요. 문재인 정부 제가 말했죠, 미쳤다고. 왜 미쳤느냐, 2018년에 예산 늘어난 거 보세요. 7.1%나 늘렸습니다. 2019년엔 9.5%나 늘렸고요. 2020년에 9.1% 늘렸고요. 2021년엔 8.9% 늘렸습니다. 그리고 2022년 올해조차도 8.3% 늘렸어요. 그야말로 내 돈 아니라고 그냥 팍팍 뿌린 거예요. 엄청나게 뿌린 거. 이게 선거 앞두고 말입니다. 나라 예산으로 표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표사기했다.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?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일까요?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봅니다.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고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여러분, 아끼고 또 아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을 것인가, 그래서 국민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, 이 고민하는 게 저는 나라에 대한 애정,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퍼주게 했다는 것은요, 권력의 화신으로 저는 밖에 안 봅니다. 어떻게 하면 나는 계속 집권을 하겠다. 내가 못하면 우리 사람들 좌파 사람들이 하겠다. 뭐 저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찬 것 아닌가 싶어요. 국민보다는 권력이었어요.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개뿔을 죄송합니다. 그냥 쓰겠습니다. 개뿔이라는 단어는 쓰겠습니다. 개뿔이 사람이 먼저답니까? 권력이 먼저다죠. 나라 살림을 개박살 내놨는데 이게 사람이 먼저다고 이야기했다면 이때 사람이라는 건 국민이거든요. 국민이 먼저라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. 말도 안 돼. 여러분, 내년의 예산 그래도요 적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요, 5.2%가 늘어난 거라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 본예산이 607조 7천억 원인데요. 내년의 본예산은요 639조입니다. 문재인 정부 때는 50조씩 늘어났는데 50조가량은 안 늘어났죠. 50조가량은. 50조가량은 안 늘어났지만 적어도 이거는 뭐 32조가량 늘어났네요. 31조가량 늘어났네. 31조. 문재인 정부 50조 늘어나는 거.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이 31조 늘어나는 거. 이것을 보면 여러분, 이게 뭐 완전하게 긴축이다, 퍼주기 예산 끝이다,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죠. 솔직히. 그거나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요.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. 여러분 보세요. 복지, 보건, 고용 예산 보세요. 226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. 여러분, 639조의 나라의 본예산 중에 이게 고용복지 고용에만 보건복지 고용에만 226조 6천억 원이에요.
게다가 또 올렸어요. 4.1% 올렸습니다. 4.1%. 이게 여러분 복지가 들어가잖아요. 뭐 군인들에게 200만 원 월급 주겠다. 이거 올린 거예요. 젊은 사람들에게. 군인들에게 월급 주겠다면서 지금 엄청 올린 거고요. 또 하나는 부모급여인가요? 부모급여 100만 원 주겠다고 또 올렸습니다. 저는 부모급여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. 이게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기 엄마나 애기 아빠의 경력단절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경력단절만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애 낳습니다. 애 낳습니다. 저는 경력단절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있나 싶어요. 물론 부모급여 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. 그거는 퍼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걸 보면 솔직히 저는 속 터집니다. 속 터져요. 국방의 의무잖아요. 국방의 의무. 국방의 의무인데 이 국방의 의무가 뭐 어느 날부터 내 자산 정식의 수단이 되는 건가요? 그렇게 따지면 안타깝죠. 실제 말입니다. 보면 고용, 복지, 보건에 4.1% 늘어났죠. 그리고 진짜 웃긴 거 한번 보세요. 일반 지방행정이 13.9%가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111조 7천억 원이 이게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뽑았으면 예산이 어마어마하죠. 어마어마합니다. 교육에도 마찬가지예요. 교육에도요. 14.2%가 늘어났습니다. 지금 교부금이 넘쳐난다고 하는 데가 교육입니다. 학생 수가 없어요.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요. 그런데 96조 1천억 원이나 됩니다. 실제로 좀 늘어나야 될 거 있잖아요. 에너지가 아니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오히려 18% 줄어들었습니다. SOC도 10.2% 줄어들었어요. 정작 늘어나야 될 건 줄었어요.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.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민간 주도의 성장이 맞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처럼 퍼주기 예산을 또 짠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. 이게 진짜 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. 진짜 긴축이라면 실제 말입니다. 약자 복지를 늘리고요. 약자 복지는 분명히 늘려야 됩니다. 현금 살포는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세금 일자리도 100만 개에서 90만 개 수준으로 줄이는데 거쳤으니까 세금 일자리도 내년에는 계속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런 걸 따져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나오는 겁니다. 물론 많이 줄여가기는 한다고 했어요. 관리재정 수지를 2022년 올해 110조가 되던 것을 내년부터 확 줄이겠다. 58조 2천억 원으로 줄이겠다. 다시 말해 2.6%. 관리재정 수지가 나라의 본살림이거든요. 나라의 본살림을 이제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예요. 2.5%, 3% 이내로 줄이겠다는 거예요. 이게 3% 이내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흑자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. 통합재정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0.6% 수준으로 줄이겠다 해서 올해는 70조지만 내년에는 13조 1천억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물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맞습니다. 참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도 맞아요. 저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뭐 긴축 재정을 한다. 나라 살림을 완전히 바꾼다. 이런 이야기는 좀 과한 표현이다.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. 지금 이대로 가면요. 이대로 가면 여러분 보세요.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 가면 50%가 넘어요. 2024년만 가더라도 50.6%가 되고요.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말입니다. 2025년에는 51.4%가 되고요. 2026년에는 52.2%가 됩니다. 그러면 1343조 9천억 원이 돼요. 지금이 1064조 4천억인데 비하면 엄청나죠. 엄청납니다. 오히려 말입니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
제대로 진짜 하려고 그러면 똑부러지게 확 줄이겠다.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특히 말입니다. 특히 이 보건복지고용예산 말입니다.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. 이렇게 계속 퍼주기만 하면요. 나라가 진짜 어려워집니다. 저는 이러다가 혹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. 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너 못했다 이것은 아니에요. 못했다. 잘한 거죠. 이걸 보면 잘한 거예요. 지금 보시다시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완전히 만신창이 난 나라 살림을 지금 굉장히 줄여가겠다는 거 아니에요. 2026년에 기존의 계획대로 가면 58.8%의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데 52.2%까지 줄인다는 거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확장 재정이라는 사실이 안타깝고요. 여기에 뭐 또 청년들에게 뭐 살포하겠다는 이야기, 특히 군인들에게 저는 국방의 의무잖아. 의무, 그죠? 의무인데 뭐 병장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.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. 이것 또한 현금 살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입니다.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확장 기조에서 긴축 기조로 돌아선다고 했으니 우리가 더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. 뭐 지금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, 뭔가 세상을 바꾸는 것, 난 그런 게 일어나리라고 봅니다. 그렇게 믿고 지금도 저는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.